15번 맞지? 네. 29번 15번. 1반부터 4반까지 4개의 학급에서 각각 2명의 대표 학생이 학생회의에 참여했다. 몇 명이 참여했다는 얘기야? 8명. 각 반당. 맞죠? 1반에서 2명, 2반에서 2명. 그렇게, 뒤에 있네. 참석자 8명이 일정 간격을 두고 원탁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을 겁니다. 그때 1반 또는 2반이 이웃하세요. 그 말은 뭐야? 1반만 이웃해도 되고 2반만 이웃해도 되고 1, 2반이 다 각각 이웃해도 되고. 맞죠? 그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뭐 하면 돼? 합집합이잖아. 그럼 뭐 하면 돼? 1반이 이웃하는 거 찾아주세요. 2반이 이웃하는 것도 찾아주세요. 근데 그 중에는 뭐 있어? 여 안에서 2반이 이웃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1반이 또 이웃할 수도 있죠. 중복됐죠. 그래서 뭐야? 1반과 2반이 모두 다 각각 이웃하는 거를 빼주자. 그게 합집합 찾는 거잖아. 그 경우의 수나 확률이나 같은 문제잖아.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 얼마예요? 7팩이죠. 7팩은 그냥 한 방에 나눈다고 생각해버릴게. 알았지? 뭐 각각 다 붙여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어쨌든 1반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자. 1반 애들은 묶어. 그럼 몇 명처럼 보여? 전체? 전체. 7명. 맞다. 7명처럼 보이겠지? 그럼 뭐야? 6팩. 네, 이 6팩 생각하다가. 그런데 일반 애들끼리는 좌우 자리 바꿀 수는 있지.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1반들은 1반끼리 덩어리, 2반은 2반끼리 덩어리. 그럼 나머지 3반, 4반 애들의 학생들과 섞어주면 몇 명처럼 보여? 6명처럼 보이겠지? 걔네들을 원순위로 합니다. 5팩. 근데 1반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고 2반도 2반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어. 끝. 그럼 싸그리 약분을 하자. 어떤 걸로? 일단 5팩으로 싹 다 약분할까? 됐죠? 그럼 이제 남은 것들은 각각 계산합시다. 얘 얼마예요? 12. 얼마야? 4야? 56. 42. 20? 한 번 더 2로 약분. 답은 21분의 10. 답은 3번이겠네요. 됐나요? 혹시 답이 이상한 거는 답이 이상하다고 얘기 좀 해줘. 나도 수정 좀 해놓을게. 아무튼 이해되니? 질문 누구야? 도입돼서 이 자식이 합집합. 알았지? 합사건. 자. 19번 가자. 지름의 길이가 2짜리 원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nj 부채꼴로 나눠줍니다. n개의 부채꼴에 서로 다른 n개의 색을 칠할 거예요. 그 경우의 수가 a 곱하기 11팩이 되도록 하는 a 찾아주세요. 그 마지막 경우의 수는 이제 우리가 찾고, 근데 그 전에 뭔가 나누는 것부터 작업을 해줘야 된다. 맞지? 자, 이웃하는 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의 합은 모두 90도가 됩니다. 각 부채꼴의 길이는 12분의 파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데 이거 덧셈 할 때 좀 헷갈리니까 각을 뭐 해놓자. 12로 통분 좀 해놓을까? 하나는 12분의 파이, 하나는 12분의 2파이, 하나는 12분의 3파이, 하나는 12분의 4파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웃하는 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합은 무조건 2분의 파이, 즉 12분의 6파이가 돼야 된대. 그럼 예를 들어서 12분의 4파이는 하나 있으면은 그 주변에는 반드시 뭐만 있어야 돼? 12분의 1파이들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해주면 12분의 6파이가 되거든. 맞지? 그럼 만약에 12분의 4파이가 하나 쓰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뭐 이쪽으로도 12분의 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이웃시켜도 12분의 파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또 12분의 파이가 있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맞죠? 맞죠? 이런 식으로 쪼개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어때? 잘 봐. 이웃하는 세 부채꼴의 합은 무조건 얼마? 12분의 6파이. 얘들아. 이거 만족했지? 근데 여기서 만족하려면 또 그 다음 뭐야? 또 12분의 4파이 나와야 돼. 그러면 또 12분의 파이가 두 개 연달아 또 나와야 돼. 지금 벌써 몇 개 쓰였어? 여보세요? 12분의 14파이. 맞나? 8, 6, 14. 맞지? 그럼 10파이가 더 써야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써야 돼? 또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여기 또 12분의 파이. 또 12분의 파이. 또 12분의 4파이. 자, 4파이짜리, 분자 4파이짜리 몇 개? 4개.
파이짜리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24파이 완성. 그래서 12분의 4파이가 쓰이려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다른 각들이 쓰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2분의 4파이 좀 각이 큰 거. 얘가 쓰이는 경우는 무조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원 모양으로 나열하려고 했는데 개수가 생각보다 내 예상보다 많아져서 찌그러졌네. 아무튼 됐죠? 됐죠? 그럼 이제는 12분의 4파이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나 12분의 4파이 안 쓸래. 그럼 이제 제일 큰 건 12분의 3파이부터 시작해보자. 자, 여기 12, 좀만 더 뺄까? 여기 12분의 3파이를 썼어. 자, 그럼 그 주변에 3개, 이웃하는 3개의 합이 12분의 3파이가 돼야 돼. 그럼 남은 것들 2개 합해가지고 12분의 3파이 만들어진 건 뭐야? 12분의 파이 하나, 12분의 2파이 하나. 그럼 뭐 있어? 이쪽에 12분의 파이가 쓰일 수 있고 이쪽에 12분의 2파이가 쓰일 수도 있다. 그럼 자리 바꿔야 된다. 알았지용? 그러면 여기도 뭐 해야 돼? 12분의 파이 또 있어야 되지. 여기는 12분의 2파이가 있어야겠지. 그럼 요 2개 때문에 여기 또 12분의 3파이 또 써야겠지. 그런 식으로 또 나열이 되는 거야. 뭔 말할? 뭔 말할? 규칙 찾았냐? 결국 12분의 3파이 여러 번 쓰입니다. 근데 그 얘를 기준으로 약간 사람처럼 원탁을 내부로 바라봤을 때 왼쪽에 무조건 12분의 파이, 오른쪽에 무조건 12분의 파이 써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왼쪽에 12분의 2파이, 오른쪽에 12분의 파이. 여기도 오른쪽에 12분의 파이, 왼쪽에 12분의 2파이. 그러면 뭐야? 곱하기 2가 있겠지. 알았죠? 이씨, 나 누구랑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쓰이면 됩니다. 뭔 말할? 뭔 말할?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 이렇게 하면 끝. 알았음? 그러면 뭐야? 이거 하나. 더 이상 자리 바꾸는 것도 없죠? 이거는 2개. 아까 말했지만 이거들이 자리 싹 전체적으로 싹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 알았음? 알았음? 그럼 이번엔 12분의 3파이를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12분의 3파이도 안 쓰고 싶어. 오케이? 그럼 제일 큰 각은 무조건 뭐? 12분의 2파이와 12분의 파이로만 이루어져 보자. 알았지요? 알았지요? 자, 12분의 2파이를 쓰고 싶어? 쓰고 싶어? 이웃하는 세 부채꼴의 합이 12분의 6파이가 돼야 돼. 이게 하나가 쓰이게 되면 어때? 양옆에 12분의 2파이만 가능하지. 그래서 뭐 있어? 90도를 전부 다 12분의 2파이들이. 세운 거. 오케이? 하나 더 있죠. 되나요? 자, 그 다음 12분의 2파이도 안 쓰고 싶은데 그건 돼, 안 돼? 12분의 파이들은 아무리 나열해봐야 3개 연결하면 12분의 3파이밖에 안 된다. 그렇지? 되니? 오케이? 전체 몇 가지? 4가지가 만들어졌어. 됐죠? 각각에서 이제 뭐 해야 돼? 색칠도 해야 돼. 그죠? 부채꼴 몇 개야? 당연히 이거는 근데 n개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물어볼 때 뭐 이거일 때 마지막 답은 an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려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n은 사실 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냥 뭐가 중요한 거 부채꼴의 개수와 색깔이 똑같다라는 게 포인트다. 어차피 당연한 얘기잖아. 90도 쓰이는데 3개를 썼거든. 그럼 당연히 부채꼴은 몇 개? 12개인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12개의 색깔을 칠해보세요.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다 칠해보자. 여기 칠하고 싶어. 근데 어때, 얘들아? 이거는 약간 원탁에 어떻게 늘어놓고 있는 거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조금 크게 그렸다, 그렇지? 요렇게. 요런 데다가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는. 맞죠? 근데 이거는 어때? 이거는 약간 느낌이 90도를 어떻게 해서 동그라미 세모 X, 동그라미 세모 X, 동그라미 세모 X, 동그라미 세모 X. 맞죠? 곱하기 한 것도 마찬가지겠지. 얘는 어때? 죄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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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를 나열해보자. 까지. 됐어? 얘는 11팩이죠. 12개 나열하는 거니 그냥 나열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어때? 그냥 11팩이 아니야.
아니지. 11팩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얘들아? 그냥 일렬로 나누는 12팩 중에서 어떻게 회자든 다 똑같다. 그래서 12로 나눠버린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다 똑같냐? 아니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는 다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뭐는 똑같아. 여보세요? 이게 세 개가 아닌가? 이게 세 개가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이게 세 개인데? 잠깐만. 나 헷갈림. 이것도 세 개네? 다 세 개네? 됐죠? 그러면 답은 뭐야? 3, 6, 1. 더하면 10. A는 10이겠네. 답은 3번. 됐음? 끝. 너네 내가 얘기했냐? 내가 동그라미 이거 답 표현할 때 절대로 체크 안 하는 거 봤지? 체크는 가끔 1번 어쩌고, 2번 어쩌고, 3번 어쩌고 할 때 뒤에다 체크할 때는 있기는 해. 근데 내가 체크 잘 안 하는 거 봤나? 내가 동그라미 쓸 때 이렇게 안 하는 거,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아냐? 나 항상 동그라미 쓸 때 요렇게 그리고 있는 거 아냐? 이쪽 방향에서 항상 그리잖아. 내가 일로 다가가다가 동그라미 치느라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원래 실제로 내가 동그라미 칠 때도 있잖아. 난 저렇게 쓴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냐? 이건 내가 가끔 했던 얘기 중에 내가 실수라는 걸 진짜 많이 한다 그랬지. 나도 학생 때 실수를 진짜 많이 해서 내가 학교 시험을 100점을 뭐 항상 받았던 건 아닙니다. 항상 한 개씩 두 개씩은 틀렸었어. 근데 틀린 거에 대부분은 몰라서보다 훨씬 많은 게 실수 때문이야.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100점을 못 맞았던 이유가 96점 받고 막 97점 받고 했던 이유가 자꾸 하나씩 실수를 해서. 그 여러 가지 실수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나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답지 밀려지는 거 이것도 뭐 내가 해보려고 한 방법인데 그거는 내가 해본 실수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고 답 체크하다가 이게 급하게 풀 때 답이 예를 들어 1번이라고 치자. 해야 되잖아. 근데 1번 체크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답지에 옮겼을 때 4번으로 잘못 쓰는 거야.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체크는 버리기로 했어. 물론 좀 천천히 했었어도 돼. 근데 그래가지고 체크를 내가 버리고 동그라미를 바꾸게 됐는데 동그라미도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게 결국 동그라미고 체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천천히 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동그라미를 불편하게 썼던 거야,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급해지니까 이상하게 그리게 됐던 거야. 근데 실제로 나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 여기 문제집에 풀 때도. 그렇게 찾은 나만의 방법입니다. 답은 어쨌든 3번. 알았죠? 시험마다 조금 다른데 내가 약한 과목들은 풀자마자 마킹하고 풀자마자 마킹. 시간이 쪼들려. 3페이지 이렇게 막 하고 마킹하고 넘어가죠. 모르겠다. 어떤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풀고 하는 애들도 있고 왜냐면 답 수정 때문에. 근데 난 답 수정은 뭐 하게 되면 하면 되니까. 답 수정을 할 일보다 안 할 일이 더 많거든. 그래서 나는 그 OMR 카드 작성 시간이란 걸 따로 두면 뭔가 쫓기는 기분이잖아. 나중에 한 2분 정도 잡아야 되고 실제로는 30초밖에 안 걸리는데 넉넉하게 2분 잡아야 되고 막 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그 시간 자체를 쪼개고 싶지 않아가지고 풀자마자 마킹하고 풀자마자 마킹해. 특히 확신이 드는 것들 위주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애매했다. 그러면 체크만 해놓고 잠깐 건너뛰어. 그때 쓰는 게 보통 플러스펜. 내가 그래서 아직도 플러스펜 쓰는데 플러스펜은 거기에다가 OMR 카드에 아무리 마킹해놔도 체크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걸로 체크만 해놓고 다음 번 넘어가. 비워놓으면은 그거 체크 안 할까 봐. 그래서 비우지는 않고 플러스펜으로 살짝 체크만 해놓고 다음 문제 일단 풀고 뭐 컴사로 다 마킹 해놓고 그러면 OMR 카드 보면 비어있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내 플러스펜으로 체크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만 다시 풀로 돌아가. 그렇게는 했었지. 응? 응? 아씨 2개 했더니 3개가 생겼네요. 가자 18번. 자, 6개의 숫자 0, 1, 1, 2, 3, 3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숫자를 하나로 대표할 때 짝수를 선택할 확률 A라 이 새끼야.
전체 경우의 수 찾고 그다음 뭐 하면 돼? 짝수인 거 찾고 분수로 만들면 끝 아니야? 아 했는데 안 됐네요는 했으니까 했는데 잘못 풀었으니까 틀렸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자 가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6팩이냐? 아니죠. 6팩 나누기 2팩 2팩이냐? 아니죠. 왜? 0. 0 때문에 좀 거슬리잖아. 맞죠? 그러면 0의 위치를 먼저 정해줘. 6개지? 다 쓰지? 그럼 0의 위치 정해줘. 0 어디로 갈래? 6가지. 아무 데나 써.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짝수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들 몇 개? 1, 1, 2, 3, 3. 나머지는 뭐 해? 5팩, 2팩, 2팩. 됐냐? 둘이 곱하면 되잖아. 6 곱하기 2팩, 2팩분의 5팩. 얼마야? 180이냐? 내 키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찾으려는 거 뭐? 짝수. 그럼 짝수는 뭐? 0을 1의 자리에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 뭐 임마? 그러니까 뭐 1의 자리라고 1의 자리. 제일 앞에 말고. 오케이? 이 새끼야!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자. 0을 여기 쓴 경우와 아닌 곳에 쓴 경우. 알았죠? 알았냐고? 근데 어.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건 빼야 되지 않아요? 뭐? 전체. 아, 6가지가 아니라 내가 5가지라고 해놓고 6가지로 해버렸네. 5가지. 0을 여기만 쓸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뭐? 짝수 왠지 0을 쓰는 거, 왠지 2를 쓰는 그걸로 나눌 거야. 결국 0을 쓰냐 안 쓰냐로 나눌 건데 여기는 2밖에 없겠지, 후보는. 왜 이렇게 자꾸 훈수를 두지? 질문은 내가 받았는데. 자, 간다. 5팩 얼마야? 120이죠. 4로 나왔으니까 얼마? 30이죠. 30에다 150이죠. 알았죠? 네. 그래, 0, 2로 하자. 그럼 여기는 뭐 나열하면 돼? 앞에는 아무거나 나열하시면 됩니다. 뭐 할까요? 1, 1, 2, 3, 3 나열하자. 됐죠? 0의 위치는 근데 1의 자리 하나는 5정이다. 1 곱하기. 어쨌든 5팩, 2팩, 2팩.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의 위치를 이 네 군데 중 하나로 정해줘야 되죠. 맞죠? 그래서 0의 위치는 4개.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숫자 카드 몇 개? 1, 1, 2는 안 되고 3, 3. 1, 1, 3, 3 나열하는 거. 4팩, 3팩, 2팩, 2팩. 알았니? 되었니? 얼마야? 24. 그래서 답은 150분의 54. 몇 분 되냐? 3. 3 되네. 300 곱하는 거야? 아, 그러네. 그러면 답은 108. 얍. 2번.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했는데 안 되더냐? 에이씨. 자, 간다. 20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마플 문제 아니냐? 흰것을 주머니, 바구니, 바구니에서 풀었던 거네. 바구니가 주머니로 바뀐 거밖에 없잖아. 아니다, 조금 다르다. 그때는 빨강, 파란 공이었다. 빨강. 가자. 흰 구슬 2개, 검정 구슬 6개가 있습니다. 흰 구슬 화이트 2개, 검정 구슬 블랙 6개. 주머니가 있어. 뭔 개소리예요. 주머니에 나눠 담겠대요. 됐죠? 자, 무슨 주머니? 서로 다른 주머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맞죠? 자, 바구니 A, 주머니 A. 바구니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의고사에 헷갈리나. 주머니 C. 자, 나눠 담아 보겠대. 자, 거기 일단 근데 각 주머니는 몇 개 이상? 1개 이상을 넣으래. 자, 저 1개 이상 기억나? 저 공들을 만약에 흰 공들은 흰 공들끼리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검정 공들도 검정 공들끼리는 다 똑같다.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미리 넣어도 오케이. 근데 만약에 흰 구슬에 예를 들어서 숫자가 1, 2 적혀 있고 검은색 공에도 1, 2, 3, 4, 5, 6 적혀서 다 다르다면 미리 넣으면 안 된다. 알았지? 그래서 보통 뭐 하냐? 보통은 흰 구슬은
각 주머니에 흰 구슬은 하나 이상, 두 개 이상 넣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줘서 흰 공을 먼저 깔게끔 할 거야.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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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어쨌든 뭐 하면 돼? 우리가 흰공 문제 나열하면 돼. 흰공을 따로 보내도 되고 같이 보내도 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풀까? 첫 번째, 뭐 할까? 흰공을 A든 B든 C든 한 군데다가 다 때려 넣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그게 몇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A 주머니에 혹은 B 주머니에 혹은 C 주머니에. 맞나? 맞나? 그럼 이제 나머지 검정색 공들을 나열하고 싶어. 집어넣고 싶어. 뭐 해야 돼? 빈 주머니에 일단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미리 넣어도 주는 거야. 맞죠? 근데 잠깐만. 나 좀 이상한 게 하나 보였어, 방금. 어느 주머니에도 넣지 않는 구슬이 있다고? 그럼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네. 그럼 주머니 하나 더 만들자. 빈 바구니, 빈 주머니. 가상의 주머니 하나 만들어. 여기다 들어가면 그거는 안 쓴 거라는 의미로. 근데 여기는 미리 넣을 필요는 없지. 넣지 않은 구슬이 반드시 있다구나. 그럼 여기도 넣자. 알았죠? 알았죠? 알았냐고. 알았냐고, 이 양식들아. 자, 그러면 다시 하양. W 두 개 나열하는 방법부터 고민해보자. 저 어떻게 할래? 네 가지 방법이 있었죠. 빈 바구니에도 넣어도 되잖아. 흰 거 두 개를. 알았지? 알았지? 그 다음에 블랙. 검정공 세 개를 빈 바구니에 일단 다 넣었어. 비어있는 주머니에 싹 다 넣었어.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세 개 남았지. 이 세 개를 각 주머니들을 네 개를 중복 허용하되 순서 생각하지 않고 몇 번? 세 번 불러주면 되잖아. 알았니? 알았니? 자, 답은 안으로. 이거 값은 6C3. 80이겠네요, 일단. 되었죠? 두 번째. 이번엔 뭐 해볼까? 꼭 이렇게 넣을 필요 없잖아. 뭐 해보자.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 빈 주머니. 에다가 흰 공들을 하나씩 넣어보고 싶어. 그럼 몇 개의 주머니 중에서? 4개의 주머니 중에서 2개를 중복 허용하지 말고 선택해봐. 선택된 곳에 흰 공 따로따로 들어갈 거야. 알았지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주머니 2개에다가 블랙은 넣어야 됩니다. 1. 그럼 남은 블랙 몇 개? 4개. 그럼 이 4개를 주머니들 싹 다 불러주면 되겠지. 4개의 주머니들을 4번 중복 조합으로 부르자. 부를 때마다 블랙 하나씩 나눠줄 거야. 그럼 뭐예요? 7C에 3이죠. 7C에 4니까 7C에 3이죠. 얼마예요? 제발 맞아주세요. 더해서 290, 답은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끝. 자, 가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보내야 돼? 그래, 얼른 써. 자, 간다. 21번. A, B, C, D 더해서 15 작가 나왔다. 뭐야? 부등식. 저 많이 풀었었지? 저 부등식 풀기 위해서 뭐해? W 하나 만들잖아. 오메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는 15로 가잖아. 맞지? W의 한 개로 가면 갈수록 저 15가 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를 찾아가는 거지. 근데 자연수 ABCD가 111 미리 나눠줄 거야. 누구한테만? ABCD한테만. W한테는 안 나눠줘도 돼. 맞지? 근데 거기서 또 뭐 하래? ABCD가 또 뭐 하래? 짝수가 있대. 다 짝수 이런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되래. 그 여태까지 나왔던 그 부등식 버전, 방정식 버전의 문제들을 싹 다 섞어 놓은 문제잖아. 그냥 짬뽕 시켜 놓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A, B, C, D 그리고 오메가까지 합이 얼마? 15가 되도록 해서 풀 거야. 근데 A, B, C, D는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미리 나눠줄 거야. 맞죠? 맞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적어도 하나는 짝수. 저걸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자. 자, 그냥 자연수라고 해서 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W 때문에.
이게 만약에 W 없이 A, B, C, D만 받아가면 더해서 홀수잖아. 그치? 홀수가 돼야 되잖아. 홀수가 나오려면 뭐 해야 돼? 홀수가 홀수계. 그지 않아? 그래서 홀수가 최대 3개밖에 못 들어가. 그래 안 그래요? 야! 그래 안 그래? 자, 다시 만약에 이게 W가 없는 그냥 방정식 이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라 저보다 난 짝수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어차피 이거 그냥 막 나눠줄 거지. 맞지? 근데 4개를 더해서 홀수 15가 된다고 생각해봐. 홀수들이 몇 개 있어야 돼? 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합은 홀수죠. 그래서 홀수가 최대 3개밖에 안 돼. 그럼 하나는 무조건 짝수란 얘기야. 맞죠?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문제도 안 되겠지. 맞지? 근데 지금은 어때? W가 있잖아. W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 홀수가 가능해져 버렸지. 그치? 그래서 함부로 막 풀면 안 되고 적어도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다? 방금 그거 빼면 되잖아. 뭐? 홀수. 전부 다 홀수인 거는 빼면 되지. 여사건으로. 그리고 적어도 하나는 이란 말 때문에 당연히 여사건을 풀게 될 거고 우리가. 알았어. 그럼 일단 뭐 하자? 일단 자연수가 되는 거 다 찾자. 그럼 뭐 해줘야 돼? 간다. 일단 그냥 자연수인 거 다 찾자. 뭐 해야 돼? 미리 나눠줍니다. 그럼 몇 번을 더 불러주면 돼? 11번. 여기까지 됐어? 전체 경우에서 이해됐어? 합이 15가 돼야 되는데 1111 4는 미리 나눠줬으니까 11개 1이 남았고 그 1들을 나눠주는 횟수만큼 11번 불러주면 돼. 누구를? A, B, C, D, W 5개를. 그래서 OH 11. 얼마? 15C 11. 15C 4로 계산하자. 그러면 15, 14, 13, 12, 4, 1. 왜 이렇게 어버버하냐 오늘. 됐죠? 계산은 좀 이따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근데 여기서 뭐? 제외. 누구? 전부 홀수. 알았죠? 그러면 W도 홀수란 얘기지. 맞죠? 그럼 뭐 해봐? 미리 한 1씩 나눠주자. 얘만 짝수일 수는 없잖아. 홀 짝은 안 되잖아. 그 합이 짝수였을 거니까. 맞죠? 그래서 얘도 홀수로 그냥 강제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1111 미리 나눠줬어. 얼마 남았어? 10. 그거를 뭐? 2씩 나눠줄 거니까 몇 번? 5번 풀면 되겠지. 알았음? 뭐예요? OHO. 9C에 5. 9C에 4로 바로 갈까? 뭐 좀 묶일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묶이네. 7 하나 묶이냐? 자, 15, 13 곱해주면 얼마예요? 195죠? 18. 그리고 7로 묶었어. 굳이 머리 써봤는데 별로 쉽지도 않네. 177에다가 7 곱할 겁니다. 미쳤나봐요. 7, 49, 7, 49, 7, 1은 7. 1139. 아이씨. 스트레스 받네. 이렇게 풀 필요가 없었네. 그지? 확률이었네. 나 경우의 수인 줄 알았어. 다시 가자. 확률이니까 계산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도 돼. 어떻게 하면 돼? 저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로 가야지. 그렇다고 다 지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어디서 빼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 전체 확률 1에서 빼는 거지. 맞죠? 맞죠? 야! 그래서 15C4, 9C4. 그래서 뭐야? 431, 431을 분모 분자 약분했고 15, 14, 13, 12. 그래서 9876. 그래서 약분이 훨씬 쉽네 아까보다. 어떻게 약분해야 되나? 얘를 통째로, 얘를 가자. 2만 약분하자. 얘가 사라져요. 3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끝났지? 1-65분의 6. 65분의 59.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더해주면 얼마예요? 124인데 답 맞냐? 요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끝. 다음 22번. 파란색이 이해가 안 된다고 뭐가?
이 전부 다 홀수인 경우를 빼면 된다. 저 전부 다 홀수인 걸 구하고 있다라는 게 이해 안 되는 거야. 그게 OH5라는 게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럼 OH11은 어떻게 했는지는 알아? OH11을 어떻게 바라본 거야? 저 15가 아니라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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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서 1이 15개. 근데 이 빨간색 1 4개는 미리 나눠줬으니까 11번만 부르는 거야. 잖아.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1을 미리 나눠줄 거라며. 몇 개? A, B, C, D, 500한테 다 나눠줘야 된다까지는 알겠지? 다 홀수니까 1씩 줘야 일단 홀수 시작을 하지. 그래서 1 5개가 있어요. 그럼 10 남았지. 그 10을 뭐로 바라보는 거야? 2 5개로 바라보는 거야. 왜요? 1 넣고 나면 그 다음에는 2를 줘야 그 다음 홀수가 돼. 알았지요? 끝. 정리. 일단은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중 하나를 택한다가 아니지. x에서 x로 가는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잖아. 맞나요? 자, 다음을 만족하는 다음이 뭔데? 절대값 x1보다 절대값 x2가 더 크면, 근데 그 x는 f에 들어갈 녀석, 즉 정역의 원소. 정역의 원소 중에서 크기가 큰 놈은, 절대값이니까 크기라고 있자. 크기가 큰 놈은 무조건 더 크거나 같은 원소로 가야 돼. 맞냐? 이게 절대값이 없었으면 그냥 뭐야, 큰 놈이 큰 놈으로 간다 해서 1대1 대응시켜버리면 끝나지 사실. 1대1 대응은 아니구나. 등호가 붙었네. 중복 조합으로 풀면 끝나지. 근데 절대값 때문에 좀 바뀌는 거야. 뭔 말할? 그래서 일단 제일 작은 정의역이 누구야? 0이잖아. 0. 크기가 제일 작은 건 0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은 1이랑 크기가 똑같잖아. 맞죠? 그러면 0의 위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0이 마이너스로 갈 때, 0이 0으로 갈 때, 0이 1로 갈 때, 0이 2로 갈 때 해서. 됐어? 오케이? 그렇게 나눈다. 자, 간다. 자, 0이 어디로 간다? 제일 크기가 작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은 누구를 결정해줘? 2를 결정해줘. 2가 여기로 간다면 마이너스 1과 1은 자, 큰 놈이 크거나 같은 데로 가라고 했지 똑같으면 똑같은 데로 가라고 한 적은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은 이 사이에만 놀면 돼. 물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근데 지들이 같은 데로 가도 되지만 다른 데로 가도 됩니다. 알았어요? 그걸 따로따로 계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0과 1을 먼저 나눠준 거야. 뭔 말할? 자, 그럼 마이너스 1과 1로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1을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4가지 중 하나. 1을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4가지 중 하나. 알았나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1을 조금 바꿔보자. 간격 얼마만큼? 지금 3만큼의 간격을 두고 있었지. 2만큼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0과 2가 이렇게 가거나 혹은 이렇게 가거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1이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알았어? 이것도 색깔 바꿔줄게. 알았어? 다음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가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로 가는데 이번엔 간격 얼마만큼? 1만큼만 더 보자. 알았죠? 1만큼만 더 보자. 그러면은 0과 2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하나, 둘, 셋. 3가지 경우가 있겠지. 각각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을 갈 수 있는 거는 이 둘 중 아무 데나 1도 둘 중 아무 데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이 같이 움직일 거야. 알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0, 1, 2도 다 같이 움직이는 거지. 맞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면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로 1도 마이너스 1로 갈 수밖에 없지. 됐지요? 끝. 그래서 이놈이 갈 수 있는 경우 4가지에서 끝이야. 그게 전체 경우였습니다. 됐음? 응. 아야야야. 전체 몇 개야 그래서?
30, 20, 50 이게 전체야. 그런데 이 안에서 찾는 느낌보다는 내가 찾으려는 사건은 직접 찾을 거야. 왜? 1이 먼저 정해져 버렸잖아.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가 1이 어디로? 0으로 가버린다. 이거는 확정이야. 알았죠? 그러면은 0이 갈 수 있는 거는 얘보다 작은 거 둘 중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2가 갈 수 있는 거는 0, 1, 2 셋 중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갈래? 그게 0과 2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지. 또 이 안에서 또 쪼개기 들어가야 돼.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 자꾸 마이너스 1. 0과 2가 마이너스 1과 2로 가는 거. 그 하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은 네 가지 아무 데나 자유롭게 가도 되죠. 맞죠? 근데 얘가 여기 가 있는 상황에서 0과 2가 간격 이만큼을 두고 움직일 거야. 어떻게? 이거 아니면 이거. 둘 다 가능하지. 1에는 지장 없죠. 1이 0 가는 거는 지장 없죠. 이거나 이거나.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마이너스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간격 얼마만큼을 둘 거야? 1만큼만 둘 거야. 근데 1이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1로 가는 건 상관없고 1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1로 가면 안 되지. 되지? 맞지? 그래서 얘네가 이거랑 이것만 있는 거야. 두 가지. 그때 마이너스 1은 두 가지. 됐나? 그 다음에 싹 다 빵빵빵빵. 싹 다 빵빵빵빵 하는 거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50분의 15분. 거기다가 몇 배 하래? 420p. 그래서 126입니다. 답 맞냐? 이렇게 나와. 됐나요? 끝. 다 종총고. 잠깐 쉬었다 하자. 알았어. 잠깐만. 영상만 끊고 종총고 거 갈게. 자, 종총고 5번.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잠깐만. 자, 마우스 어디 갔어? 있다. 됐다. 알지? 자, 5번. 야구에서 N타수 중 RK 안타를 친 선수의 타율은 N분의 R이다. 고한다. 뭐야? 왜 띄어쓰기 왜 저래? 그때 32타수에 나와서 타율이 0.25인 선수가 앞으로 18타수에 더 나와 타율이 0.3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안타를 더 쳐야 되는가? 이 장난하나? 이 질문 누구야? 아이 정말. 자 가자. 현재까지 32타수에 나왔는데 타율이 0.25다. 얼마? 32번 중에 몇 번? 4분의 1이니까 8번 쳤다는 얘기잖아. 현재까지 32타수 중에서 8번의 안타를 쳤어.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4분의 1이잖아, 이게. 맞지? 근데 앞으로 18타수에 더 나온대. 그때 안타를 몇 번 쳐야 10분의 3이 되냐고, 이 자식아. 응? 끝. 계산 네가 해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알았죠? 몰라 나도. 다른 문제에서 뭐가 뭐 잘못 만든 게 아닐까? 이 그림은 나도 모르겠다 왜 있는지. 무시하세요. 뭔가 원순열에 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그지? 8번 간다. A, B, C 더한 거 전체 3승, X, Y, Z 더한 거 전체 2승 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찾으세요. 항이라고 해서 X, Y, Z만 문자를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A, B, C도 함께 문자를 보겠지. 그치? 그렇게 어쨌든 서로 다른 항을 만들 수 있는 총 방법의 수를 다 찾아보세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항이 몇 개 나와? 항이 몇 개 나와? 3H3. A, B, C라는 문자들을 3번 선택해주면 되잖아. 왜 3번이야? 이게 3개의 A, B, C의 합을 곱하고 있는 거잖아.
삼승이라는 거는 3개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때 전개를 하다 보면 어때?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하나 선택해서 선택된 것들끼리 곱해서 하나의 항을 만들게 되잖아. 근데 곱한다고 해서 AAB나 ABA나 똑같은 항 아니야? A제곱의 B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조합. 순서는 생각 안 해. 대신 중복해서 AA 뽑아도 되잖아. 그럼 누구 또한? 얘 또한 마찬가지. 뭐야? 서다른 문자 3개를 2번 뽑아주면 되잖아. 그렇게 만들어진 항들끼리 또 곱하기를 하겠지. 맞죠? 여기서도 하나 선택하고 뒤에서도 하나 선택해서 가니까.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서 60이 답이겠죠. 답은 5번. 알았나? 알았나? 근데 이 문제는 도훈아, 너 질문이냐? 자, 도훈아, 요 문제는 마플이 또 문제야. 기본 유형입니다. 항의 개수 찾기. 알았어? 중복조합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다. 12번 간다. A, B는 서로 독립. 이거는 독립과 종속 들어가는 사람들만 푸세요. 자, 참고로 기출문제 풀 때 내가 전에 말 안 했나 모르겠는데 시험 범위 안 맞는 것들은 빼셔도 됩니다. 독립 종속인지 아닌지 모르는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풀어보고 독립이 쓰이네 하면 빼거나 아니면 뭐 기왕 풀었으니 풀어버리면 되지만 지금처럼 대놓고 독립이다 하는 거는 없는 학교들은 시험 범위 아닌 학교들은 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독립이다. 독립이면 어떤 일이 발생해? 무조건 PA와 PB의 곱은 PA 교 B랑 같은 거다. 맞죠? 맞죠? 에이씨, 맞냐고? 자, 그때 PA와 PB의 합이 5분의 6. 확률의 합이다 보니까 1을 넘어가 버렸다. 그치? 곱하기가 있겠다는 얘기다. 맞지? A 곱 B, A 곱사건 B,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그때 어쨌든 이거래. 이거 뭔데? PA, PB. 분의 PA 더하기 PB. 뭐 한 거야? 통분한 거야. 근데 분자 5분의 6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우리한테 지금 PA, PB를 주겠다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이거 얼마라는 얘기예요? 4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래 5분의 24 나오지. 아, 얘가 뭐? 4분의 1. 누가? 곱사건. 그럼 합사건 물어봤다. 합사건은 계산 안 해도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아까도 나왔었던 거지. PA, PB에다가 곱사건을 빼는 거잖아. 알았죠? 끝. 그대로 계산하기다. 이런 거는 맞춰야지. 이건 질문하면 안 되지. 20번 갑니다. 18번. 아, 또 함수네? 오케이. 자, 이런 문제들은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중복조합 풀면 돼. 아까처럼 1과 마이너스 1이 둘이서 약간 장독립변수처럼 노는 게 없잖아. 관련성이 없잖아. 맞지? 그럼 1, 2, 3은 지들끼리는 이 규칙을 따라가야 된다. 뭐야? 중복조합. 기억나? 그래서 1, 2, 3, 4에서 5, 6, 7, 8, 9로 갈 건데 자 간다. 1, 2, 3은 5, 6, 7, 8로 9로 갈 때 중복조합으로 갈 겁니다. 공역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중복하고 순서 생각 없이 뽑아주면 돼. 그런데 여기서 누구는? 4는 지 혼자 따로 놀지. 얘네들이랑 규칙성이 아예 없지. 그럼 얘는 아무 데나 가도 된다는 얘기지. 알았죠? 끝. 칠십. 35 곱하기 5니까 175. 못 믿은 건 아니고요. 됐죠? 됐죠? 아니, 간다. 20번. 자두맛, 커피맛, 박하맛. 너네 박하 좋아하냐?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하는데 약간 호불호 갈리지. 아, 그 약간 그 마름모처럼 생긴 거? 아, 그거 국룰 아니냐? 조금 씹다 보면 끈적끈적해져가지고 말랑말랑해져서 이제 씹어 먹어도 되는 거. 아, 이거 맛있지. 어? 아, 너는 먹으면 안 되지. 교정객 끼네가. 아무튼 간다. 자두맛, 커피맛, 박하맛. 세 종류의 사탕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자두도 2개, 커피도 2개, 박하도 2개. 같은 종류의 사탕들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데요. 자, 어쨌든 이 6개의 사탕 중 4개를 선택해서 철수하고 영희한테 남김없이 다 나눠주겠대. 4개만 선택을 해서 나눠줄 거야. 근데 하나도 받지 못한 학생은 없다. 그럼 뭐 해야 돼? 미리 나눠주기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맞죠?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자두가 한 4개, 뭐 커피가 한 2개, 그게 끝. 박하는 없고. 그러면은 조금 쉬울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맛이 3개라서 조금 빡세긴 할 겁니다. 어쨌든 가보자. 일단 4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된 게 어떨 수도 있어. AA, BB꼴로 선택될 수도 있지. 같은 맛 2개씩. 아이씨. 말과 행동이 달라요. 밑에 5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 말고 있냐 없냐? 없잖아. 결국 어떤 하나의 맛은 2개 무조건 선택해줘야 된다. 맞지? 그럼 일단 선택부터 해보자. 사탕부터.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3CA로 가면 되지. 3개의 맛 중에서 2개의 맛을 선택해서 둘 다 선택. 알았죠? 자, 얘는 근데 어때? 일단 3개의 맛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거 하나는 AA 2개 다 선택하고 나머지 2개의 맛 남아있는 2개는 그냥 하나씩 선택하자. 됐죠? 요렇게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보자? 철수와 영희에게 나눠보자. 안녕하세요. 철수와 영희에게 한번 하나씩 나눠줘 보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도 받지 못한 학생은 없다 그랬어. 그러면 저건 뭐야? 이제 뭐 해주는 게 좀 좋나? 미리 나눠주기로 갈까? 여사건으로 갈까? 미리 주는 거? 미리 주는 거를 예를 들어서 A를 주고 싶어. 어떻게 할래? A를 철수든 영이든 한 놈이 몰빵으로 받는 거. 그럼 BB를 어떻게 나눠줄지 고민을 하면 되겠죠. 맞죠? 위에 거는. AA를 역시 마찬가지 고민을 해봐. A를 한 놈이 다 몰빵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씩 나눠 받을 수도 있어. 그럼 남아있는 BC를 어떻게 나눠 가질지만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풀어도 좋아. 알았죠? 또는 뭐 해도 돼? 여사건으로 봐도 되지. 어차피 2명밖에 없잖아, 얘들아. 이게 사람이 3명, 4명이면 미리 나눠주는 게 더 나을 거야. 무조건 나을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이 2명밖에 없잖아. 그럼 결국은 여사건으로 가면 뭐야? 한 놈이 몰빵 받는 거 2가지를 다 빼면 되지. 철수가 다 몰빵을 받는 거, 영희가 몰빵을 받는 거. 그럼 전체 경우의 수로 그냥 가면 더 낫겠네? 알았죠? 알았죠? 아무튼 나눠 가자 보자. 자, 뭐 할까? 일단 철수, 영희 2명을 뭐 할까요? 2번 선택합시다. 뭐 나눠주려고? A 나눠주려고. 맞죠? 또 2놈을 2번 선택합시다. 뭐 나눠주려고? BB 나눠주려고. 알았음? AA고 BB라고 쓰자. 알았죠? 거기서 뭐 하면 돼? 2가지를 빼면 됩니다. 뭐? 철수가 다 받는 거, 영희가 다 받는 거. 알았음? 곱해주면 되겠죠? 2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가보자. 자, 처음엔 뭐 할까? 2놈을 선택하자. 몇 번? 2번 선택하자. 뭐 하려고? AA 나눠주려고. 그 다음에 2놈을 몇 번 선택할까? 뭐 한 번 하고 한 번 선택해도 돼. 또는 2번 선택하자. 어떻게? 중복 조합으로. 왜 조합이야? 아, 중복 순열로. 왜 순열이야? B랑 C가 다르잖아. 중복은 해도 되는데 순서는 달라야지. 알았죠? 근데 그 중에는 뭐 있어? 영희가 다 받는 거, 철수가 다 받는 거. 몰빵한 거 2가지를 빼자.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래서 해보자. 3 곱하기 뭐예요? 2H는 3CA2, 3CA 3과 뭐래? 3CA2, 3CA 1과 똑같죠? 3. 2파이A는 2의 2승입니다. 4. 30. 얘는 3CA도 3입니다. 뒤에 2HA는 3이고요. 2HA는 3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야 이거? 까먹었다. 21, 21. 그래서 얼마? 51이다 되겠네. 밥 맞냐? 오케이. 땡큐. 끝. 고운거 23년. 아, 왜 자꾸 줄면은 늘고 줄면은 늘어? 이거 곰팡이야 뭐야? 닦았는데 다시 생긴 곰팡이 같잖아. 뭐. 독립시행? 이거는 독립시행 확률. 그렇죠. 뭐 할까 말까? 한번 해줘? 곰팡이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너네도 나중에 대학교 가고 나면은 자취하고 할 거 아니야. 자취할 때 있잖아. 여러 가지를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기간을 맞출 수 있으면은 꼭 한겨울이 지난 거의 직후 또는 한겨울에 가봐. 알았지? 꼭. 그래서 벽을 좀 만져봐.
차가운 냉기가 너무 심하거나 뭔가 촉촉한 감이 있으면 있잖아. 거기 절대로 가지 마라. 알았지? 경험담. 경험담이에요. 이게 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외벽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 그래서 건물이 여기 있으면 있잖아. 여기에 집이 있고 여기 집이 있을 수 있잖아. 어느 집이 곰팡이가 더 많이 펴? 얘가 많이 필 가능성이 높아. 물론 여기가 동쪽이면 괜찮은데 서쪽이면 좀 문제가 생겨. 여기가 북서쪽이란 얘기 아니야. 해가 안 들거든. 그럼 여기에 만약에 침대를 이렇게 붙여져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싱크대가 이렇게 돼 있거나 하면은 싱크대 뒤는 곰팡이 난리라는 얘기다. 알았냐? 그래. 선이 끼고만. 어. 특히 이게 아파트는 그나마 좀 훨씬 괜찮은데 빌라들 있잖아. 뭐 5층짜리, 4층짜리 빌라들. 그런 거 가보면은 아 진짜 심해. 내가 진짜 곰팡이랑 좀 오래 같이 생활을 했던 집이 하나가 있거든. 와, 기관지. 안 좋지. 그래서 첫 해, 그때 내가 언제 들어간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첫 해 겨울에 곰팡이가 진짜 대박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집주인 불러가지고 도배 좀 다시 해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일단 도배했는데 좀 살다가 그 다음 겨울 오기 전에 이사 갔거든. 바퀴가 알까나도 되게 중요한. 바퀴벌레는 근데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끝장났다고 보면 돼. 바로 이사 가세요. 바퀴벌레 한 마리 보이면은 박멸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집볼 때 바퀴똥이 있느냐 그거. 그거는 근데 씨 어떻게 보냐? 아, 그 난 바퀴똥을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책 같은 거. 바퀴벌레 싫어. 너무 싫어. 아, 나 바퀴벌레 그냥 개 극혐합니다. 와, 이게 이 바퀴벌레가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이만한 바퀴들은 괜찮아. 우리나라 바퀴. 근데 이만한 바퀴들 있잖아. 얘네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막 타고 그러다가 잡으려고 하면 이게 날기 시작할 때 진짜 소름 끼친다. 하면서 소리 나면서 날기 시작하면 와. 밖에서 빨려 그렇지. 신발 입는데 무서워 그거. 그럴 수도 있지. 자, 아무튼 간다. 바퀴벌레 뭐 고마워. 시연이, 민지 문제 풀자. 자, 시연이와 민지는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주사위를 던집니다. 누가 먼저야? 아, 시연이가 먼저로 맨 밑에 나오네. 시연이, 민지, 시연이, 민지, 시연이, 민지. 오케이? 자, 그렇게 던져서 5 이상의 눈이 두 번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것도 독립시행이, 이거 독립시행이죠. 자, 5 이상의 눈이 나온다라는 확률 자체가 뭐야? 5 아니면 6이니까 3분의 1이라는 확률이다. 맞지? 그러면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3분의 1이라는 확률이고. 알았죠? 알았죠? 그때 두 사람의 주사위를 던진 횟수를 합해서 5번 만에 시연이가 이기는 확률. 자, 일단 무조건 몇 번? 5번은 던져야 돼. 맞죠? 맞죠? 그러면은 일단 시연이, 민지, 시연이, 민지, 시연이, 민지, 시연이 때 끝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시연이 무조건 나왔다는 얘기야. 그 전에 언젠가 한 번은 나오고 한 번은 절대로 나오면 안 돼. 대신에 민지는 동글동글만 아니면 돼.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다 좋고 X, X도 좋고. 알았죠? 알았죠? 그럼 두 가지로 나누자. 어떤 거? 이거랑 X, X 따로. 알았음? 알았음? 자, 간다. 얘네들의 확률은 어때요? 일단 언제 나올래? 나오는 확률 3분의 1로 한 번 나오고 3분의 2의 확률로 안 나오고. 뭐야? 한 번.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역시 이실 한 번 나오세요. 3분의 1의 확률로 나오고 3분의 2의 확률로 안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조건 나오고. 또는 뭐? 흰색은 똑같아요. 근데 노란색이 어때? 둘 다 안 나올 거야. 됐죠? 둘이 더하면 된다. 됐음? 예. 그래서 시연이 거 따로 민지 거 따로 해야 되겠지? 알았음? 그래서 흰색 노란색으로 구분 지은 거다. 마지막 시연이 거는 역시 마지막에 따로 해주고. 다음 고운고 가보자. 23년 고운고. 몇 번이야? 1번부터 질문이에요. 에이 돌아버리겠어요.
자, 원형 의탁제에 몇 명? 7개 의자가 놓여 있어요.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4명. 뭐야? 6명밖에 없네? 맞죠? 그래서 빈자리가 하나 생길 거야. 그때 빈자리의 양옆에는 반드시 2학년이 앉아주세요. 뭐야? 그러면은 총 몇 명을 앉힌다? 6명을 앉힌다고 생각해봐. 누구? 2학년 2명, 3학년 4명, 빈놈 하나. 오케이? 그때 빈놈 바로 옆에는 반드시 2학년들이 앉아주세요. 그럼 뭐야? 마치 3명이 이웃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지. 빈놈 하나, 2학년 하나. 묶어주고 3학년 4명과 원순열로 가주면 되겠지. 전체 몇 명처럼 보여? 5명처럼 보이죠? 그래서 전체 몇 팩? 4팩으로 갑니다. 알았죠? 내가 3333으로 썼지만 저거는 3학년이라는 표현이지 사람은 다르다잉. 근데 2학년 둘이는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죠? 끝. 답은 48. 3번. 알았냐? 자, 시 한번 가보자. 1부터 7까지의 잔수가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합니다. 근데 1이 적혀있는 카드는 3보다는 왼쪽.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순서. 야, 기억나? 이 문제 무슨 문제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활용형 중에 2가지가 있었지. 하나는 뭐? 이거 말고 최단 경로의 수 구하기. 가로로 몇 칸, 세로로 몇 칸 이거. 근데 하나는 뭐? 순서가 고정된 거. 1과 3은 순서가 정해져 있고 짝수들도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일단은 순서 늘어나 볼게. 1, 2, 3, 4, 5, 7이 있어요. 확률 아니지? 응. 이렇게 숫자 카드 7개가 있어. 만약에 확률은 700분의 하면 된다. 원순열인가? 자, 그런데 1과 3은 순서가 정해져 있대. 그럼 1과 3은 세모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짝수들은 크기 순이래. 하나, 둘, 3개는 동그라미 생각하세요. 결론은 뭐다 얘들아? 세모 2개랑 동그라미 3개랑 5 하나, 7 하나 나열하는 거야. 전체 7개인데 2개, 3개를 동일하게 취급한 거지. 왜 이렇게 해도 돼요?는 개념 설명할 때 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순서가 고정된 것들은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취급해서 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풀면 돼. 알았음? 응. 5번 가자. 1에서 5까지의 잔수가 적혀있는 공이 있어요. 그때 A, B, C, D 4개의 상자. 뭐야? 서로 다른 상자. 그리고 공도 1, 2, 3, 4, 5. 미리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문제겠다. 알았지? 근데 지금은 비어있는 상자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넣고 자주 고민할 필요도 없네. 근데 만약에 공이 좀 더 많고 비어있는 상자가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미리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넣는 개수를 몇 개 넣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순서 짜줘야 돼. 알았어? 이거는 꼭 기억해라. 진짜 많이 쓰인다. 알았지? 어쨌든 지금은 비어있는 상자 있어도 되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쓸게요. A, B, C, D라는 상자가 있어. 여기에 공이 1, 2, 3, 4, 5가 적혀 있어요. 넣을 거야. 근데 A 상자, B 상자는 똑같대. 그럼 A, B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가 제한 조건이다. 그렇지? 그럼 뭐 하자? 빵빵부터 고민하자. 1 들어가도 되고 2 들어가도 돼. 알았지? 그럼 나머지 공 몇 개? 5개를 어디다 넣을지는 자유롭게 고민하는 거지. 색깔 바꿀게요. 알았죠? 알았죠? 자, 첫 번째 경우부터 풀어보자. 여기는 뭐야? 그냥 CD 상자 두 개만 불러줄 거예요. 몇 번? 공 5개니까 5번. 근데 중복해서 불러도 되고 순서는 있죠. 1, 2, 3, 4니까. 만약에 저게 빨간 공 5개다라고 하면은 H였을 거고. 자, 얘는 뭐예요? 일단 1, 이거부터 정하자.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얘네들은 개수가 정해진 거니까 공들을 뽑아야지. 노란 거. 5개의 1, 2, 3, 4라는 공들을 2개를 골라줍니다. C야 P야? P죠. 맞죠? 처음에 뽑은 공은 A 상자로, 두 번째 뽑은 공은 B 상자. 그렇게 하나씩 나눠 넣은 다음 남아있는 공 몇 개? 3개를 상자 2개 넣을 거니까 상자 CD를 3번 뽑아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2개다. 그럼 뭐야? 일단 먼저 뭐 하자? 5개 중에 2개를 뽑자. 이번엔 왜 C예요? 걔네들은 다 일단 A에 넣을 거거든. 남아있는 공 3개를
두 번 뽑아줄 거야. 알았죠? 알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A, B가 이름이 없어. 똑같은 상자 4개다. 그러면 200분의 1 나눠야 된다. 여기에 1, 2, 3, 4랑 1, 2, 3, 4 구분해야 된다. 알았지? 똑같잖아. 구분 못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2로 나눠줘야 돼. 근데 지금은 A, B 상자가 다르니까 그냥 여기서 끝낼게. 그리고 남은 공 누구? 하나. 그거를 어느 상자에 넣을래? CD 중에 정해주면 되겠지. 됐죠? 계산은 생략합니다. 다음 6번 바로 다음 문제. 어? 어. 답이 3번이 나왔어. 어. 아. 일단 그러면 네 풀이를 불러줘봐 먼저. 그냥 식으로만 쭉 불러줘봐. 말로 하면 더 좋고.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 교집합을 3호니까. 그렇지. 밴드는 그렇겠죠. 네. 응. 응. 그렇지. 떨어져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A, B, C의 합의 여집합에 2, 6, 7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2, 6, 7이지. 1, 2, 3, 4, 5, 6, 7, 8, 9 남았지. 1, 4, 8, 9. A에 들어갈 때랑 B에 들어갈 때랑 C에 들어갈 때가 응. 3이잖아.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교집합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네 개가 다 C에 들어갈 때 A랑 B가 3이라고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를 빼야 되는 맞는 것 같은데? 거야. 근데 답이 4번이라 돼 있어? 이거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답지가 4번이라 돼 있다고? 이건 답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3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뭔지 알지? 이 1489의 위치 정하기 3의 4승이었는데 다 여기 들어가 버리면 A, B는 둘 다 3, 5, 3, 5 똑같은 집합이 됐잖아.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집합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 누군가 하나는 넣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전부 다 여기 들어간 거는 제일 큰 거야. 알았죠? 알았지요? 267은 A 합 B 합 C의 여집합에 들어간 거니까 A에도 B에도 C에도 안 들어간 거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그럼 267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어? 저 나의 조건이었어. 이거는 3번이 맞는 것 같아. 이게 답지 수정하자. 이게 어디야? 23고온이야? 잠깐만. 내신 기출. 3학년 확통 23 고운 6번에 3번. 오탁 제보해야겠다. 이게 고운고? 23? 네. 몇 번이야? 6번?
보자. 아이고. 다음 8번. 같은 종류의 연필 14개를 세 필통 ABC에 남김없이 나눠 넣을 거예요. 각 필통에 3개 이상씩 넣는. 뭐야? 이거 그냥 방정식으로 풀면 되네. 맞지? 간다. A라는 필통에 들어가는 연필의 수를 A, B를 B, C라고 하자. 그 남김없이 나눠 넣을 거니까 그 더한 게 14개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각각 3개 이상이니까 뭐 3개, 3개, 3개는 미리 넣어두고. 맞죠? 9개는 미리 넣어두고. 맞죠? 어차피 같은 종류니까 뭘 넣든 상관없고. 맞죠? 그래서 미리 넣기가 가능한 거고. 그럼 몇 개만 더? 6개만 더 넣자. 필통 3개를 6번 부르자. 끝. 6이니까 28. 5번이라고 했지 내가. 그럼 뭐야? 7C에 5. 7C에 5. 그래서 7C에 2로 풀자. 그럼 얼마? 21. 답은 1번. 끝. 됐나요? 자, 19. 뭐 마지막이네. 와, 시간이 간당간당할 줄 알았더니 남네. 이 문제 12분 동안 풀 거예요. 너무 좋죠? 자, 얘들아, 거기 들어봐. 들어. 자, 로그. 그래, 로그도 헷갈릴 수 있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보여야 돼. 뭐가? 벌써 보였네. 뭐가 보여야 돼? 앞에 이게 보여야 돼. 끝났죠? 이거 뭐야? 1 더하기 7의 구승의 전개식이었어. 맞죠? 근데 1은 어차피 1이라서 안 쓴 것뿐이고 7만 0승부터 9승까지 가고 있는 거지. 끝. 8의 구승이네. 알았죠? 8의 구승 뭐예요? 2의 27승이죠. 답은 27. 답이 안 맞아? 12분 동안 끌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자, 뭐부터 다시 설명할까? 로그부터 다시 설명할까? 로그 정의부터 들어가야지. 뭘 끄덕이야?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쉽죠? 아까 공고가 어려워요. 공고 어렵던데요. 누구야? 남자였어, 분명히. 아하이씨. 공고 제일 쉬웠는데요? 뭔가 너가 집중력이 저하됐나 봐. 3개 동시에 풀었지? 그지? 그러면서 앞에 2개 풀 때랑 3번째 거 풀 때랑 그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그래. 쉬웠던 건데, 사실. 아무튼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뭐 정리하셔도 됩니다. 오늘 받은 숙제 4명 다 받았지? 자, 기출문제 지금 뭐 다른 학교 거, 학년도 다른 거, 뭐 내가 좀 이따 2학년 것도 풀릴 텐데, 자, 학년이 다르든 학교가 다르든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너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과학고 거 푼다고 해서 뭐가 지장이 생기나? 아니요, 전혀 없어요. 물론 과학고는 교육관이 달라서 시험이 안 맞겠지만. 아무튼 자사고 거 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도움돼요. 왜? 이게 영어라는 과목은 사실 내신 시험에서의 영어는 약간 좀 느낌 다르잖아. 토익 영어와 진짜 영어와 뭐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가 다 다르잖아, 약간. 그지? 심지어 토익이라는 시험도 약간 공식이 있다라고 해. 나도 그렇게 공부했었고. 영어 진짜 더럽게 못하는데 그래도 영어 900점은 넘었었어요. 토익 스피킹 지금 외국인이랑 말도 못하는데 토익 스피킹 7레벨인가 6레벨인가 받았었어요. 왜? 다 공식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돼, 저렇게 말하면 돼가 공식이 정해져 있거든. 막 원어민처럼 혀 굴러가면서 발음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학교 거, 너네 학교 교과서 분석하고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수학은 교과서 분석이 너네가 예를 들어서 미래인 교과서라고 해서 천재 이 교과서 보면 도움 안 되나? 아니야. 수학은 돌고 돌아.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험 2주 정도, 많게는 한 3주 정도 남았죠. 다 이제 어때? 너희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마더텅으로, 누구는 자히스토리를 공부한다. 자히스토리를 공부한 사람이 유리해? 마더텅으로 공부한 사람이 유리해? 똑같아요. 알았어? 누가 센으로 공부했어? 센으로 공부한 사람이 불리해? 센이 쉬워서? 아니, 똑같아요. 어차피 어떤 문제를 풀든 뭐해?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분석하면서 읽어봐야지. 이게 있잖아.
학교 시험에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요즘은 학교 선생들이 이런 발언을 많이 해. 야, 기출문제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 그냥 우리 학교 부교재만 풀어. 요것만 풀어도 100점 나와. 여기서 다 낼 거야. 개뻥이에요. 뭘 거기서 다 내. 거기서 나온 거 한 7, 8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 풀었다고 해서 못 풀면은 평소에 공부를 개똥같이 한 거지. 알았어? 수학은 그 어떤 문제를 던져주더라도 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심지어 오히려 풀어본 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숫자 바꾸기 들어가잖아. 그래프 바꾸기 들어가시거든. 그거 하나 싹 바꾸면서 문제가 완전 달라져. 근데 애들은 그림으로 보통 익숙하게 상황을 판단하잖아. 그지? 뭔가 바구니에 공 넣는 거? 이건 나 전에 푼 것 같아. 전에는 다른 바구니였고 이번엔 같은 바구니인데 그걸 캐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독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특히 확정은 더 심해. 그래서 너희들이 풀어봤다 안 풀어봤다에 크게 의의를 두지 마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두루거지만은 양지구 풀면 도움 많이 됩니다. 양지구라고 해서 종총 먹고 푼다고 해서 도움 안 되는 거 아니라고. 알겠죠? 그 학교 선생님이 가끔 하시는 아까 말했던 그 말. 부교재만 잘 풀면 돼. 이거 개뻥이니까 믿지 마. 그게 오히려 학생들 바보 만드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리고 학교에서 분명히 나 분명히 여기서 다 낼 거야 라고 해도 아까 말했듯이 7, 80% 낸다고 했잖아. 그럼 나머지 2, 30% 다 어디서 냈어? 교과서? 아니. 외부 문제지. 그 중에 제일 많이 참고하시는 게 마플 시너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물론 마플 시너지라는 특정 문제집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집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예요. 그럼 마플 시너지 같은 시중하는 문제집 뭐든 어디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그지? 작년에는 마플을 많이 내셨지만 올해는 1품에서 내실 수도 있음. 올해는 1품에서 냈지만 내년에는 뭐 올림포스에서 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럼 풀어봤다 안 풀어봤다가 시험에 관여하면 안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모의고사는요. 말 그대로 십몇 년 동안, 십수년 동안 모든 고1, 고2, 고3들이 다 시험 봤어. 그걸 다 풀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게 뭐야? 자이스토리 마더텅이잖아. 그럼 자이스토리에서 냈어. 그럼 그게 마더텅이 없나? 그게 마플 시너지 없어? 아니 웬만하면 다 있어. 내실 만한 문제들은 웬만한 문제집들이 다 공통적으로 수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많고 평가한 것도. 알았죠? 그래서 기출문제 요거 꼭 잘 풀어보세요. 물론 학교 부교재가 있는데 아직 내가 많이 안 풀어봤다 하는 사람들이 일단 부교재를 푸는 것 자체는 중요해. 그래서 부교재를 좀 더 많이 풀고 기출문제들은 한 개씩 두 개씩 조금씩 남겨둬도 남아있는 요 기출문제들은 100%로 갈 겁니다. 대신에 형님처럼 안 가져오는 일만 없도록 가져는 와라. 그래도 풀이는 들어야지. 알았냐? 알았냐?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잘 가요.